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무려 작년 4월부터 준비를 했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살집 만들기.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 4년째 살고 있는 이곳은 난방과 단열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밤마다 집으로 들어오는 수백 마리의 벌레들은 덤. 원래는 작년 이맘때 공사를 들어갔어야 했는데 어디가 좀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일정을 계속해서 밀리는 건 둘째치고 보여줬던 모형과 전혀 다른 설계를 가져오더라고요. 주방 한가운데 테이블이 들어갈 자리에 기둥이 있고 방문을 열면 기둥이 막고 있는 이상한 집. 생전 처음 보는 구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러자 설계 저작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쓰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동선을 가로막는 이상한 구조가 갑자기 하루 만에 생겼는데 뭐 자기 딴에는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건지. 주방에만 기둥이 3개가 들어가고 방문을 열면 기둥이 또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공개되면 창피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스토리가 많지만 제가 귀농을 하고 성격이 조금 바뀌어서 똥은 최대한 피해가자는 주의가 되었습니다. 아참, 이 업체는 홍천의 업체가 아니고 서울의 설계사고 유수의 대학과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는 곳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몇천만 원의 돈과 시간의 피해보다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건 이 집에서 여름과 겨울을 또 나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산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랑 하등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혹한기, 혹서기 훈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공사가 진행될 줄 알고 작년에 촬영을 해놨던 영상인데요. 새로운 건축 부지는 동물의 집 뒤, 그리고 산 정상입니다. 여기 밑에 제큐몬티 자작나무를 심어놨었는데 기억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실까요? 구독자분들하고 당근도 좀 심었다가 손가락 한마디만한 당근 나왔었죠. 아무튼간 이곳이 집이 들어갈 새터. 6더블 굴삭기를 이용해서 작년 말에 부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아참, 여기는 원래 염소를 키우던 축사가 있던 곳이에요. 40년 전쯤에는 여기 염소랑 소를 키웠었다고 해요. 이때는 아직 새로운 건축가분을 모시기 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할 줄 알았으니까요. 다가올 앞날은 꿈에도 모른 채 풍경이나 찍고 있는 김줄스. 저 때는 느티나무 정말 죽는 줄 알았죠. 잡목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부지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땅을 살 때부터 새로운 집을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요. 귀농을 결심하고 일부러 1년은 비닐하우스에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던 내용인데 일부러 극한의 환경에서 제가 살 수 있나 한번 스스로를 테스트해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싱크대에 온수기도 없이 순간 온수기 쓰고 세탁도 통돌이로 하고 아주 그짓골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할 게 많아서 시간이 무지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건축비가 무지하게 오르고요. 자,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집터. 예전에는 염소가 살던 곳에 이제는 제가 살게 됐네요. 집이 들어갈 자리에서 반대편을 보면 요런 느낌. 저 멀리에 있는 산 정상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여기 살면 어떤 생각이 들지 두근두근 했었죠. 사실 이때 빌더팀을 섭외해놔서 이분들이 동물의 집에 계단을 만드시기도 했어요. 자,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집이 들어가는 일은 영영 없었고요. 저는 저 밑에 비닐하우스에서 1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의 온도가 외부의 온도보다 더 낮다는 걸 아시나요? 그게 복사냉각이라고 하는데 저도 알고 싶지가 않았어요. 한창 심란해 죽겠는데 옆에 와서 만져달라는 낙이. 그리고 털복숭이였던 혜성이. 저 때가 훨씬 귀여운데요?
뭘 봐? 오유, 이때는 비바도 털이 길었는데요? 어? 비바 내려가자. 내려가자. 못 넣어. 못 넣어. 한창 얘네 집으로 넣기를 시도할 때였나 봅니다. 내려가는 거 기가 막히게 하네. 내려가자. 아무튼간 여기까지가 작년 이야기, 그리고 올해 봄, 저희 유튜브에 글을 올려서 건축가분들을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멋진 집을 지으셨던 많은 건축가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분들과 미팅을 해보고 한 분과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영상을 보셨던 구독자분이라고 하고 어떠한 형태의 집이 들어가면 좋을지 제안서도 먼저 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작업하셨던 작업물들이 마음에 들었고 또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일할 때 가장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경험을 마치고 대학원 진학과 창업을 동시에 한 SOC 건축가님께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고요. 그 후로도 석 달 넘게 미팅을 계속하면서 작업물에 대한 구체화를 시켜 나갔어요. 물론 실내 방 구조도 직접 그려주셨고요.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을 곁들인 형태로. 참고로 작년에는 아파트 방 구조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오라고 해서 그걸 그려갔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진짜 똥은 피해야죠. 자, 그리고 설계와 별개로 눈이 녹은 가물치 연못에서는 측량도 진행 중. 저희 부지는 산에 위치해 있어서 부지의 높낮이가 전부 다 다릅니다.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지금 하는 건 설계 이전에 들어가는 작업.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측량은 앞으로도 여러 번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올라올 겁니다. 논에 들어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저 비단잉어들이 이렇게나 커질 무렵 건축물의 마감과 내장 인테리어까지 모두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제 요청으로 내부 구조에 한번 큰 변화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건축 허가가 나왔고요. 곳에 무성하게 다시 자란 풀들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보여주죠. 이거 제가 중간에 예초 2번 한 거거든요. 공작 부인 일로 도망간 줄 알고 엄청 조심스레 낑낑대면서 예초했던 곳, 이렇게나 바뀌었습니다. 자, 허가는 다 끝났으니 이제 삽들 날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이게 웬걸? 여지가 안 오다가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우, 장마 다 끝나니까 무슨 일이야. 아참, 공사는 제가 직접 시공사가 되는 직영공사의 형태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고 좀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비 온다고 뭐라 했던 게 10초 전인데 정말 어이가 없죠. 직영공사의 형태를 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건축사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까지의 과정은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인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는 거라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자, 야산에다 집 짓는 영상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드디어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는 요 말뚝이 하나에 30만원짜리인데요. 땅의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것.
공사가 시작되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뽑아둬야 됩니다. 진짜 귀한 말뚝이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측량 비용이 250만 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쪽이 건물이 들어갈 집터. 제가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지만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은 곳이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공사를 따로 선택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직영공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 한번 당해봐서. 지금 보이는 트리하우스를 만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럽하우스를 만들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훨씬 많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해놓고 뭔 소리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일정이나 납기가 밀리고 시공이 부실했던 것, 거기다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벽에 구멍이 크게 나 있어서 벌레가 매일 수백 마리씩 들어오는데, 이렇게 독립된 시골에서 하자보수를 직접 해야 되는 건 시공사에 맡기는 거나 직영공사를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모든 시공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렇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동물의 집을 직영공사로 직접 지었었죠.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극한의 P인 저는 즉흥적이고 스케줄을 잡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정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에 의해 제 일정이 조정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건 제 성격 문제죠. 그래서 유동적으로 시공 일정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공사 일정이 길어진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건 아닌 직영공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이 없습니다. 물론 직영공사를 선택해서 더 싸게 지을지 더 비싸게 지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과정을 줄이면 어떻게든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세 가지 이유예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트리하우스와 동물의 집을 지으면서 목조 구조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물론 훨씬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는 사람이 사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가 뭔 소리 하는지는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놈의 공작 드론을 무지하게 경계. 오, 미쳤나봐요. 자, 새날이 밝았고 드디어 굴삭기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봐도 든든한 굴삭기의 붐대. 세밀 조정도 가능. 이 집터엔 오래전에 축사가 있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야산인 상태. 그래서 건물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험한 경사 때문에 덤프트럭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근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요 목련이 딱 장비의 이동을 방해하는 동선. 뽑아두고 다시 심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목련을 지금 옮기면 위험을 좀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저것도 제가 심었을 때 살리려고 한밤중에도 지지대 받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련을 최대한 살려두는 쪽으로 진행 중. 곳에 덤프가 도착을 했는데요. 요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발. 세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아, 천만다행이다 진짜. 이거 못 올라갔으면 공사비 엄청나게 추가가 돼요. 산에서 건축부지보다 더 넓은 양의 흙을 퍼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 뭐야, 왜 빠꾸해? 못 올라가는 건가? 불안불안한데. 어휴, 천만다행입니다. 올라왔어요. 최악의 사태는 면해서 안심하고 애들 밥 주러 왔습니다. 끈끈이에 잡혀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 꼬기 2세. 괜찮아. 뭔 놈의 개가 이렇게 겁이 많아.
뭐가 뭐 왜 무서워하는 건데? 참, 시끄러운 장비 소리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비바. 오늘 제일 고생한 녀석. 자,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저 목련을 다치지 않게 부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아마 속으로 욕 엄청 하셨을 듯. 저기서 차가 회전을 못해서 시공일수가 며칠 늘어날 수 있거든요. 내려갈 때도 후진으로 가야 되고, 뭐 이미 결정한 사안이니 쿨하게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건 이 넓은 야산을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로 만드는 것. 지금은 나무들이 우거져서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뭔지 분간이 안 가죠. 향후 있을 공사를 보다 손쉽게 하고 건물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국 산지의 표토층이 1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를 까서 없앨 생각이에요. 표토층이 없어져야 산사태 같은 위험도 사라지고 나중에도 편해질 수 있겠죠? 와, 근데 이거 뭐야? 돌이야 저거? 와, 누가 강원도 아니랄까봐 살짝 팠는데 저렇게 돌이 나옵니다. 와, 앞에 돌 보이시죠? 와, 이게 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다지네요, 노다지. 제가 헛소리를 하는 동안 굴삭기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깠죠? 산에서 나오는 저 흙은 필요한 사람이 나오면 갖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돈 내고 줘야 돼요. 다행히도 저는 이 문제는 해결. 와, 땅이 1m 내려오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오전 작업만 했는데도 부지 정리가 꽤나 되었습니다. 이때는 몰랐죠. 일이 어떻게 될지. 예상치 않은 문제가 터졌는데요. 양쪽의 절벽이 생각보다 무르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흙막이의 역할을 하는 옹벽의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설계 과정에서도 옹벽을 안 하고 씨를 뿌리는 쪽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디테일하게 짜본 건 아니지만 이 부지에 옹벽을 설치하면 대략 한 10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아, 이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속편한 공작. 자, 오늘 작업의 마지막 트럭이 내려왔고요. 1일차 작업이 끝난 부지의 모습은 요런 느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뎠습니다. 아무래도 목련 때문이겠죠. 덕분에 장비대 240만원 더 추가. 이게 맞나? 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오늘은 줄스하우스의 공사 이틀 차입니다. 와, 나이가 저랑 비슷할 것 같은 덤프트럭을 봤어요. 오늘은 어제랑 다른 덤프가 왔네요. 덤프가 왔다는 건 흙을 빼내고 있다는 것. 무지막지하게 깎여나간 흙들 보이시죠? 저희 부지는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요 비탈길입니다. 제가 공작이랑 꼬기 잡으러 수도 없이 올랐던 그 산이요. 경사도가 상당한 데다 이곳은 나무가 표토층을 잡고 있어서 지반이 다른 데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근데 절토를 하고 나니까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버티는 상황. 그래서 옹벽을 설치할 걸 계획하고 부지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무들은 땔감이 필요하신 분들이 다 가져가셨어요. 와, 근데 이거 뭐야? 덤프가 지나간 자리가 박살이 나 있네요. 이것도 다 돈인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설렁탕.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오후에도 이어지는 부지 정리. 얼마나 됐는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두근두근.
오, 흙이 많이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장비의 뒤쪽만 좀 잡으면 되겠어요. 6더블 최고. 부지를 보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 집 앞에 왔던 고푸들이 놀러 왔습니다. 엄청 밝아졌고 애가 표정도 좋아 보이죠? 이 녀석 구출은 제가 했는데 제 얼굴은 쳐다도 안 봐요. 이래서 갈색머리 짐승은 뭐 보면 뭐 알아? 그에 반해 집주인인 비바는 하루 종일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공사가 모두 끝나니까 그제서야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걸 어디다 써야 돼? 유행한데? 지금 보이는 빨간색 깃발이 건물과 테라스가 들어갈 기초 콘크리트의 자리입니다. 저 뒤에도 깃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파이프로 바꿔놔서 안 보이고 이쪽이 문제가 되는 부분. 건물이 들어갈 부분인데 완전히 산 비탈이라 이게 모르는 사람도 위험해 보이죠? 집에서 문 열고 나오면 그냥 낭떠러지인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깃발은 마찬가지로 기초 콘크리트의 앞부분. 저쪽에도 파이프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면 여긴데 여기는 다행히 암벽이 좀 있죠. 그래도 옹벽은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근처 지역에서 사고가 난 걸 본 터라 그냥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만 절토를 했고 뒷부분에 지오그리드를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식생블록이 아닌 중력식 옹벽을 어느 정도 깔고 그 위는 사면 처리를 할 겁니다. 대부분이 건물에 가려지는 부분이라 그냥 기본적인 식생 축조 블록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일은 일요일이라 월요일에 마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가요? 부지 정리가 한번 끝나니까 확 넓어졌죠? 체감상 20평 정도는 늘어났는데 옹벽을 설치하면 더 넓어질 겁니다. 앞에는 죄다 제가 심어놓은 나무들. 옆에 있는 흙더미는 옹벽을 설치할 때 쓰려고 빼놨어요. 이런 데 살면 무슨 느낌일지. 공사가 끝나고 하루 종일 나오지 못했던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풀부터 뜯는데요. 양양이 풀이 많이 고팠나 보네. 얘는 풀은 안 먹고 자기 만져달래요. 보면 볼수록 나귀들이 참 사람을 엄청 좋아합니다. 거의 좀 스토킹 수준으로다가. 어이 뭐야. 옆에서 기웃거리다가 공작 부인한테 크게 혼난 비바. 비바 일로와. 비바 공작 쫓아. 쫓아. 비바 쫓아. 왜 이렇게 쫄았대?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요. 별이와 혜성이는 털을 빗어주고 싶은데 온갖 수를 써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털에서 윤이 나는 딱이랑 너무 다르죠. 그렇게 이틀 뒤 다시 시작된 작업. 식생블록을 설치해 주실 분들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장님을 통하거나 장비 기사님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되는데요. 먼저 경계 부지에 실을 길게 띄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지를 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실을 뭐하러 띄우나 했는데 이 실이 없으면 공사가 안 됩니다. 경계가 확인이 되었으면 여기 부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나중에 위험할 수 있는 큰 나무들도 같이 제거를 합니다. 진짜 볼 때마다 놀라운 6답을. 땅을 꽤 많이 파니까 그제서야 이쪽에서도 안반이 나오네요.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가 같이 나왔어요. 나무 뿌리 아래에서 거대한 꼬마 장수말벌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협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말벌은 6더블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아래쪽에는 암벽이 나왔지만 이쪽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초 콘크리트를 칠 겁니다. 때맞춰 진동 로라가 도착을 했고요. 와, 이게 이렇게 옮겨지네요. 암벽이 들어갈 자리 꽤나 길어 보이죠? 실에 맞춰서 살짝 안으로 블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만큼 땅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던 재생골재가 도착을 했어요. 차만 봐도 알 수 있는 어제 덤프 기사님이 또 오셨네요. 옛날 차가 출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못 만들 때 엄청 많이 봤던 장면 시작. 오오오. 골재가 쑥쑥 들어가요. 오, 네 골재. 요건 아까 보셨던 진동 로라로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유로폼을 댔는데요. 제가 회의 중이어가지고 촬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암벽이라서 괜찮다곤 하지만 최대한 FM대로 시공을 할 거예요. 자, 이것으로 유로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레미콘을 기다릴 차례. 곳의 6더블 사장님은 앞마당을 정비해주고 계셨고요. 이쪽에 추후 펌프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쪽에 새로 생긴 앞마당 꽤나 넓죠? 펌프카가 과연 목련을 지나 들어올 수 있는지 격한 논의 중. 근데 문제는 생각도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펌프카는 둘째치고 레미콘이 못 들어와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차를 돌리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목련 걱정하고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경사였어요. 반전이죠. 그래도 차가 좀 가벼워지면 어떻게 들어올 수는 있다는 듯. 오늘은 레미콘의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굴삭기를 이용해서 뿌려줍니다. 바가지 싹싹 긁어서. 앞으로도 요 콘크리트는 정말 지겨울 때까지 보겠죠? 계속해서 뿌려지는 콘크리트. 이게 6루베에 63만원이에요. 공구리 값도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레미콘을 칠 때 배합표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거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오늘 받은 건 기초 콘크리트를 위한 기본적인 거. 사실 잘 몰라요. 퍼플렉시티가 맞대요. 자, 그렇게 수평 작업도 끝났습니다. 옹벽의 직선 거리는 25m 정도가 나오고요. 높이는 3단에서 4단 정도를 할 계획. 정상 쪽의 절벽은 흙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그때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인 건 이쪽은 바닥이 완전히 딱딱한 암벽이라 진동 로라만 몇 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신기하지? 공구리 값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지? 안 신기해? 자, 공구리도 이제 하루를 양생시키고 이틀 뒤에 작업할 겁니다. 첫째 날에 들어간 비용은 공투 65만원, 6더블 80만원, 덤프 70만원. 둘째 날에는 6더블 80만원, 인부 50만원, 패석 한 차 20만원, 기초 콘크리트 63만원, 유로폼 진동 로라는 후불입니다. 후덜덜하죠.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산에 땅 사지 마세요. 부지 정리되어 있는 땅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의 다음 날입니다. 어제 쳐놨던 옹벽에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는 잘 있고요. 오늘은 날씨도 아주 좋네요. 인 줄 알았으나 15초 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를 하루 말리고 그 다음날부터 옹벽 작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퍼붓기 시작하는 예고에도 없던 비. 가물치연못을 만들 때도 비가 무지하게 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 그래서 홍천이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동네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비가 거의 안 왔거든요. 7월 장마 기간에도 거의 안 왔는데
어째 삽을 뜨자마자 비가 계속 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옹벽도 하나 떨어져서 깨졌어요. 내 피같은 4만원. 당초 예정은 지게차를 반나절 빌리고 위에서는 옹벽 작업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급작스레 날씨가 바뀌어서 일정은 모두 다 취소되고 지게차만 1시간 빌렸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녀석들은 축조 블럭이라고 불리는 옹벽을 치는데 사용이 되는 블럭입니다. 현재 집이 들어갈 부지는 산의 정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흙이 비에 의해 쓸려나가지 않도록 저 뒷단과 옆단을 막아두는 건데요. 이걸 위해 부지 정리가 아직 완벽하게는 되지 않은 상황. 여기저기 흙더미가 쌓여져 있죠. 아무튼간 요 옹벽 작업까지 끝이 나야 완벽한 부지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오던 비가 갑자기 내리는 터라 현재 공사 진행률은 마이너스 10%.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로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오고 나서는 비를 말리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한 3일 동안은 꼼짝도 못한다는 소리. 이건 또 뭐야? 연못에 올라와 보니 물이 다 빠져 있네요. 호스가 빠져 있어요. 묶어놨던 케이블 타이가 터지면서 물이 밖으로 다 샌 듯. 뭐 공사에 비하면 큰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비도 오고 있고 몇 년 만에 환수 한번 했다고 생각하죠 뭐. 물갈이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유, 밤사이에 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대충 한 15cm는 넘게 온 것 같은데요. 땅을 깎아놓은 터라 걱정이 돼서 올라와 봤는데 다행히도 공사를 했던 곳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틀 만에 밖에 나온 비바. 뭘 먹는데요? 야, 뭔지 알고 먹는 거야? 먹지 마. 한 소리 듣고 바로 안 하는 척 하는데 애꿎은 공작한테 화풀이. 뭔지도 모르면서 풀을 뜯어 먹어. 근데 잡혀있던 일정이 갑자기 붕 떠버려서 할 게 없네요. 조금만 더 늦어지면 잡아놓은 지하수랑 전기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 정리만 끝나면 뭐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땅을 하루 말리고 또다시 다음날 또 다른 축조 블럭이 도착했습니다. 옹벽이 총 2군데에 들어갈 예정이라 다른 데에도 주문을 해놓은 건데요. 이건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조금 저렴한 옹벽입니다. 각각의 가격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지게발을 이용해서 축조 블럭을 옮기는 중. 될까요, 저게? 오, 되네요. 오, 굴삭기는 정말 안 되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피어있는 목수국 옆으로 축조 블럭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째 효율이 지게차보다 더 좋은 듯? 금방 되는데요? 뭔 소리야? 어디선가 들리는 공자기의 울음소리. 어디 있는 거야? 보이시나요? 그런데 비보가 있습니다. 땅이 덜 말라서 오늘은 작업이 안 된대요. 내일 또 비 오는데. 왜 안 오던 비가 갑자기 8월에 이렇게 몰아서 오는 거죠? 장마도 끝났는데. 참네. 그래도 시공에 필요한 유공관이랑 장비들은 올려놔야죠. 이건 올라갈 수 있나? 어휴. 사륜차도 낑낑대면서 올라가는데요. 저 뭐야?
골재를 받아서 바닥에 뿌리면 어찌저찌 진행은 할 수 있다는 상황. 그런데 내일이 일요일이라 내일은 또 골재를 받지 못합니다. 옹벽 작업에는 반드시 골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골재를 모두 다 받아놓고 내일까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길 만들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또다시 이틀 밀렸습니다. 애매하게 건드리느니 미루고 새로 하는 게 나아요. 지금 비 때문에 대략 한 10일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답답합니다. 그래도 오늘 미리 신청해놨던 가설전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차도 올라가질 못한 건 비밀. 이 경사로는 도대체 몇 년을 제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공사만 끝나봐라 이거. 그래도 가설전기는 들어왔으니까 내일 모레부터 다시 해야죠 뭐.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기우제 김주일스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네. 앞으로 5일 내내 비가 온 데서 심란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요. 저거 경계말뚝인데? 뽑는 건 아니겠죠? 따기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녀석 새롭게 생긴 집부지가 궁금한가 봐요. 여기는 이 녀석들이 좋아하는 풀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올라오질 않으니까 얘네도 거의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나중에 집 지으면 또 따라 올라와서 집 다 때려 부수는 거 아니겠죠? 뭐 개야? 뭐 냄새를 맡고 다녀. 딱이 멋있다. 고뇌하는 중년 남성 같아. 별이는 치근덕거리는 따기를 귀찮아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쓸쓸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공사가 잡혔습니다. 오늘 분명히 비가 온다 그랬는데 예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오늘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 모두가 쉬는 일요일이라 제약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끝내야 돼요. 아래쪽에선 지게차가 지난번에 내려놨던 축조 블럭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와, 이게 되네? 저게 하나에 300kg이거든요? 그러면 8개면 2.4톤인데 대박. 그리고 그렇게 지게차가 실어 나른 블록은 또다시 굴삭기가 옮깁니다. 부지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래저래 공수가 많이 발생하죠. 영차, 가즈아. 위쪽에서는 무려 5일 전에 설치해둔 유로폼 비계를 제거하고 있는데요. 저건 또 뭐야? 소장이 한 명 더 있었네요.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요 콘크리트 기초에는 이제 곧 축조 블럭이 올라갈 겁니다. 원래 옹벽 작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나 두껍게 콘크리트를 깔진 않거든요. 근데 부지의 레벨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 레벨을 맞추려고 일부러 조금 더 많이 깔았습니다. 이 부지의 바로 밑에는 암벽이 있어가지고 괜히 건드리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더 낫거든요. 사실 암벽이 이 정도로 있으면 콘크리트를 굳이 안 치고 레벨만 잡고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돈은 들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FM대로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축조 블럭을 옮기고 아래쪽에서는 준비 작업 중. 제가 이 모습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오늘 사용할 옹벽은 총 2가지인데요. 이 녀석은 원주에서 온 값이 조금 싼 녀석. 하나에 33,000원. 장비 기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무게가 300kg 정도 나가고 이 녀석의 하중만으로 옹벽의 기능을 하는 녀석입니다. 아주 듬직하죠? 길 가다가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92장이 옮겨지는 중. 아니, 이 녀석의 참견은 끝이 없네요. 뭐 보면 알아 이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쟤들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험한데 왜 여기서. 이렇게 1시간이 넘게 계속되는 옮기기 작업. 부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건 몇 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말이라 이제는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 이미 지난 일 어쩌겠어요. 지금 보이는 산의 비탈면은 다른 녀석을 설치할 건데요. 여기는 바닥이 아주 딱딱해서 별도의 기초 콘크리트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레벨만 맞춰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 그래? 야, 물지 마. 애들 밥 주고 내려와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비보가 하나 들립니다. 오전 내내 작업을 하기로 했던 지게차 기사님이 못하겠다고 그냥 가셨대요. 제 피 같은 블럭은 총 4개가 깨졌고요. 이건 하나에 4만원짜린데 어이가 없지만 그냥 묻어두고 작업을 계속합니다. 올라가다가 깨진 것도 아니고 다 이 앞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지게차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육답을. 참 별일 다 있죠. 공사를 할 때는 작업자분들을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정말 제일. 이날 깨진 4개의 블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어요. 자, 잠깐 한눈판 사이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옹벽에 물이 고일 경우에 그 물을 빼주는 유공관이 설치가 되었고요. 축조 블록도 이미 여러 개가 올라간 상황. 유공관 설치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 구독자분들 다 아시죠? 블럭은 시공거리를 이용해서 지게차가 저렇게 옮겨주게 되는데요. 여기는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수평을 잡아놨기 때문에 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후면부에 골재를 채우고요. 아니네. 옆이었네. 아무튼간 잘 채웁니다. 비가 와서 내부에 물이 차고 블럭이 움직이는 대참사가 나지 않게 꼼꼼하게 삽으로도 한 번씩 다져가면서요. 하늘에선 계속 블럭이 내려옵니다. 이 녀석은 뒤로 조금씩 맞물리는 녀석이에요. 방금 흙을 채웠던 맨 마지막 부분도 잘 안착. 웅장하죠? 나중에 안쪽에 골재를 채웠을 때 밀리지 않도록 옹벽의 바깥쪽에는 이렇게 흙을 쌓아둡니다. 무지하게 쌓았어요. 여기는 나중에 보온 덮개로 덮어서 물길이 생기지 않게 할 예정. 그래도 작업 2시간 반 만에 벌써 좀 그럴싸해지지 않았나요? 전날에 여기저기 쌓아놨던 저 흙무더기들은 모두 다 옹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밀리지 않겠죠? 아래로 물도 안 나올 거고요. 그렇게 계속되는 작업. 와, 쭉쭉 이어져 나가는데요. 모자란 건 지게발을 이용해서 또 공수. 작업 시작 1시간 반 만에 2단 완성. 이대로만 가면 금방 끝나겠는데? 근데 아까 일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옹벽에 넣을 골재가 안 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순댓국. 오는 김에 둔벙에 들려서 비단잉어들 밥도 한번 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얘네 볼 시간은 없고 바로 또 가야 돼요. 적사가 몇 마리 보이죠? 몸이 빨갛고 검은 녀석들. 무지하게 많이 컸어요. 오유, 버글버글. 백로가 와가지고 다 물어 죽였어. 진짜 많은데? 자, 돌아와서는 절벽 쪽의 작업도 진행합니다. 가물치 연못은 산이 깎인 부지라서 여기저기 저렇게 암벽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동물의 집의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옹벽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이쪽에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건 경기도 광주에서 온 건데 아까 전에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요. 하나에 4만원, 4개가 깨진 그겁니다. 비싸다 보니 무게도 좀 무겁고요. 원래 흙을 쌓아 올린 데에는 보강토, 흙을 깎은 곳에는 이렇게 축조 블럭을 쌓는데요. 저는 땅을 깎았고 지오그리드를 설치할 공간이 나오질 않아서 무게만으로 옹벽의 역할을 하는 축조 블럭을 쌓게 된 겁니다. 엄마 여기 있어. 공작 부인이 공작 쫓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있어. 골 때리네. 아, 네. 아니 이 녀석 알고 보니까 여기에다가도 또 알을 낳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무정란이어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골 때리네 이거. 알을 몇 번을 넣는겨. 뭐 아무튼간 수평을 재가면서 시공이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없는 돌바닥이라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니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곳에 2층이에요. 이 녀석은 후면에 있는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녀석. 저 핀이 블록을 잡아주면서 앞으로 옹벽이 쏠리지 않도록 합니다. 참 신기하죠? 아유, 근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직 반도 못 쌓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작업은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자갈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2층까지만 올려놨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면 돼요. 비가 안 온다면요. 비가 온다는데 도대체 언제쯤 탁 트인 전망을 볼련지. 올라가. 안 올라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부지의 모습에 정신 못 차리고 냄새를 맡고 다니는 비바. 비바한테는 새로운 냄새 천국이에요. 근데 이 녀석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높은 곳을 오르는 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같이 가는 중. 자, 어쨌거나 오늘의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옹벽 3개와 나무 의자 하나, 그리고 수국에 부차적인 피해가 좀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비 안 온 게 어디예요. 내일은 비가 안 오겠죠? 어휴, 이거 호미는 건졌네. 오늘의 정산을 한번 해볼까요? 6더블 80, 고수 2분 50, 지게차 18만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토목공사가 모두 끝나면 정산도 한번 새로 할 거고요. 토목공사는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현장 소장 김주일스예요. 올해도 여지없이 나타난 물무궁화. 근데 부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비만 오면 곤죽이 되는 요 문제의 길. 요 길은 제가 못해도 5번 넘게 경사를 낮추고 돌을 깔고 난리를 쳤었는데요. 오, 다행히 아침 일찍 도착한 덤프가 문제없이 올라갑니다. 아우, 이 지긋지긋한 흙길. 콘크리트도 뿌려놨었는데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던 건 요 덤프가 올라가지 못해서입니다. 요 트럭들도 전날에 주문을 해서 다음날 하루 종일 쇠석들을 싣고 오는 주문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공사 중에 갑자기 차를 부르게 되면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돌은 덜 받고 운임은 그대로 다 줘야 되거든요. 이게 한 차에 20만원. 주문이 늦어서 두 차만 못 올라와도 40만원의 손해입니다. 그 다음날에 또 주문을 해야 하는 건 별도고요. 아무튼간 차들이 올라올 수 있게 길을 만들고 오늘의 작업을 진짜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골재가 없어서 채우지 못했던 요 블럭 뒤에 자갈을 채우고 남은 작업을 끝낼 거예요. 영차 가자. 언제 봐도 멋진 덤프의 작업 모습. 옹벽의 뒷부분에는 흙이 아닌 자갈을 채워서 밀도를 높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옹벽이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땅땅땅은 3번. 자, 드디어 골재가 들어갑니다. 요 축조블럭의 시공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시방서를 확인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보강토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블럭들과는 다르게 이 녀석은 자체 중량으로 흙을 잡고 있는 녀석입니다. 저희는 지오그리드를 깔만한 공간이 뒷부분에 나오질 않아서 이 옹벽을 선택하게 된 건데, 중력식 옹벽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6m까지는 지오그리드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돌들이 잘 들어갔죠? 이쪽에는 지난번에 유공간 설치는 다 해놨었고요. 이제 절벽 쪽의 뒷부분에도 유공간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비가 와도 물이 하나도 안 나는 곳이긴 한데 혹시라도 옹벽에 물이 들어가면 하중이 올라가면서 옹벽이 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공간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절벽에서 유공간을 설치하는 새 자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작업하면 하루에 90장도 쌓는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부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작업량은 딱 그 절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옹벽의 윗부분에 올라간 골재들은 다시 한번 손수 정리를 해주고요. 옹벽의 뒷부분에 들어간 골재들은 전동 로라를 이용해서 잘 다져줍니다. 옹벽에 유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옹벽에는 물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여러 차례 해주는 거예요. 뒤쪽에선 장비로도 누르고 있죠. 연못 만들고 구덩이를 팔 때 이걸 써도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 이거 빌려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옹벽에 수평이 맞도록 계속해서 돌을 넣고 다짐을 해줍니다. 이랬던 땅바닥이 이렇게 바뀔 때까지. 그 사이 덤프가 한 번 더 왔네요. 돌이 많이 필요하다고 빨리 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기름값만 28만원이 나왔다고 해요. 자, 땅은 깔끔하게 다져졌고요. 여기에는 요 녀석을 설치합니다. 요 녀석은 지오그리드라고 하는 녀석인데 옹벽의 사이에 저렇게 들어가면서 땅과 옹벽의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안전성을 높여주는 녀석입니다. 원래는 안 깔려고 했는데 부지 정리를 하고 보니까 공간이 좀 생겨서 짧게라도 깔았어요. 굵은 쪽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합니다. 옹벽의 끝부분에 건물이 바로 들어갈 거라서 원래는 설치 못할 줄 알았거든요. 뭐 아무튼간 안 하는 것보다야 강도가 올라갈 테니까. 자, 이제 이 위에도 블록을 쌓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렇게 지오그리드를 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선 또 실을 띄워서 수평을 잡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 줄 한 줄 열심히 올라가는 중. 곳에 6더블은 내려가서 못 따올린 옹벽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어이, 반대쪽 절벽은 벌써 2단이 올라갔는데요. 속도가 붙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4단이나 올라갔어요. 자, 점심 작업 끝. 밥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육회, 물회. 오늘 하루 종일 부슬비가 온댔는데 비는 안 오고 날이 무지하게 더운데요. 쪄 죽어요, 쪄 죽어. 하지만 속도가 충분히 붙어서 오늘 다 끝낼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도 쉬지 않고 들어오는 덤프. 돌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왼쪽에 있는 옹벽은 4단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위쪽에도 진동 로라를 이용해서 잘 다져줍니다. 여기는 나중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또 작업을 해야 돼요. 3시쯤 되니까 그만 터온 흙이 다 사라지고 돌도 다 들어가고 작업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와, 부지가 엄청 깔끔해졌죠? 쌓여있던 흙들 제거까지 하고 평탄화도 진행을 하는 중. 오늘 작업 무탈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저기 옹벽이 이빨 빠진 것처럼 3개가 비어있거든요. 저건 지게차가 깨먹어가지고 3개만 따로 주문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터파기 작업할 때 불러다가 다시 작업을 할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 요런 완전히 야산이라 동물들도 올라오지 않았던 줄스하우스의 집터. 토목공사를 끝내고 보니 150평의 넓은 지대가 생겼습니다. 끝내주죠. 와, 드디어 마운틴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부지 정리하고 토목공사는 완전히 끝입니다. 진짜로 건물을 짓는 건물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참, 옹벽의 하부에는 흙을 높게 쌓아 올려서 수동 토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옹벽의 높이가 실제 쌓은 것보단 낮아져요. 마지막으로 옹벽의 윗부분에는 콘크리트로 마감을 쳐야 되는데 이건 건물 기초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딱 보름 전, 토목공사 전에는 요랬던 부지가 요렇게 바뀌었어요. 자작나무와 목련은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요 목련으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는데 요 목련 엄청 귀한 겁니다. 일반적인 목련은 줄기가 하나만 곧게 올라오는 형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건 다간형이라고 해가지고 원통형으로 여러 개의 목대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나무들은 특수목으로 부르는 게 가격이고 돈이 있다고 또 구할 수도 없어요. 값어치로 따지자면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제 좀 제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현장에서는 모두 다 사정이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시시콜콜이 얘기하면 영상이 지루해져요. 자, 그렇게 공사가 끝나고 집 밖에 나온 양양이, 그리고 딱이네들. 요 녀석들이 활동하지 못한 며칠 새 풀이 무지하게 자랐어요. 예초기들아, 힘 좀 내라. 그런 예초기들을 언제나 쫓아다니는 보라 금풍뎅이. 그리고 그런 저를 쫓아다니는 혜성이. 자, 이제 마무리 정산 한번 하고 끝내야 됩니다. 얘는 또 왜 올라왔대? 얘 때문인가? 부지 정리에는 6더블 2번, 공투 2번, 덤프 2번이 들어갔고요. 부가세까지 488만원, 옹벽 작업에는 6더블 4번, 고수 6품, 지게차와 덤프, 유로콘크리트 등등 해서 13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옹벽을 85제곱미터 정도 깔았는데 보통의 옹벽 작업은 시공사에서 제곱미터당 15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부지가 안 좋아서 아마 20만원보다 훨씬 더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직영공사로 몇백만원을 아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사만 잡으면 두더지 뿅망치 게임처럼 비가 오던 토목공사는 무탈이 끝이 났고요. 이제는 건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